sunshine when she's gone. 2007년 9월 기대하라. LG Telecom presents. 접다면 업하라. 오픈업 하이트. 결정했다. 우리의 영화는 우리가 만든다. 내일을 향해 쏴. 내가 살아있는 소리. 카스.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빛나는 TV는 김태희도 춤추게 한다. 저인 TV4 써요. 산과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 맑은 물은 우리가 마시는 수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고 이용하는 모든 수자원의 근원이 된다. 청정한 상태의 이 물은 그러나 주택가나 도심으로 흘러들면서 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각종 개발 활동 등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 현상은 수질 악화를 불러온다. 오염원의 구분은 오염물질의 배출 형태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점오염원은 공장 폐수, 하수 처리장과 같이 특정한 배출 경로를 가진 오염원을 말한다. 이와 달리 비점오염원은 농지나 도로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수질 보존 정책은 점오염원 처리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오염원이라 그러면 이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그 수질 관리 정책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배수 처리장과 같이 점오염원에 국한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그 환경 기초 시설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아주 많은 그런 성과도 얻었지만은 더 이상 오염물질을 더 우리가 줄일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경제적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점오염원 관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오염원 외에는 보면 강우시에 여러 가지 그 불특정한 지역으로부터 도로라든지 또는 도심지라든지 또는 농경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런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질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빨리 우리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4대강의 전체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 부하량은 22%에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가 나타난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로와 땅, 지표를 흘러내리는 빗물은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과 수많은 오염 성분을 포함한 채 하천과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렇다면 비점오염원은 주로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을까? 먼저 농업지역과 농경지를 들 수 있다. 최근 저농약 농산물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동안 우리 농업은 다수의 품종 생산을 위해 비료와 농약 보급이 보편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작물에 살포된 비료 성분들이 농경지 배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가져오는 것이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산절개지에서도 토사 등이 유출돼 오염이 발생한다. 이런 비점오염원은 강우시에 유출되어 하천으로 흘러들고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나타난다. 특히 농작물 재배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오염원의 유출이 많이 일어날 시기에는 토양 중에 스며들 수 있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양과 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이 토양에서 강과 하천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공사장에도 비점 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토양 침식이나 토사 유출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토사 발생은 나대지나 농경지, 토지의 건설과 개발에서 일어나는 침식이 주요 원인이 된다. 강우 시 비에 의해 하천으로 운반되는 토양 입자들은 부유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생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햇빛을 차단하고 수생생물들의 서식지를 묻히게 하는 등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김해시 화포천에 자리한 화포습지. 습지는 홍수 시에 물을 담아두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생식물이 지속적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곳이다. 화포습지는 이러한 습지의 기능을 통해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홍수를 저류하는, 그래서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 효과가 있죠. 그래서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거는 제가 현재 그 제초제라든가 일반적인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분해가 좀 빠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농약 종류가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그다음 산업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유기오염제가 유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홍수 때는 이제 탁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탁수하고 같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비점 오염원, 농경지라든가 산업체에서 유출되는 오염 물질들은 되게 흡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점토 입자라든가 콜로이드성 입자가 흡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저류되는 그 기간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침강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거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저류지나 인공습지는 상당한 그 비점 오염원 수질 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 침강된 그런 오염 물질은 이제 시간을 지날수록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저질 퇴소층에서 이제 자연분해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습지가 갖고 있는 자연 정화능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 가운데 특히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오염 농도가 높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은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비점 오염원으로도 나타난다. 도로 포장지에서부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의 연소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생기는 분진 등 오염물질의 성분 또한 고농도의 화합물이 많다. 도로를 시원하게 적시는 비. 이 빗물과 함께 도로에 쌓였던 각종 오염물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 주차장과 도로 옆 배수로를 흐르는 빗물.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도로를 씻어내린 물에는 공장 폐수보다 수십 배 많은 오염물질과 중금속, 병원성 대장균까지 포함되어 있다. 강수량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약 30분 동안 내리는 초기 강우의 경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오재일 교수팀의 조사 결과 초기 유출수의 오염도도 공장 폐수 방류수 기준보다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점 오염원의 특성을 살펴볼 때 자동차의 매연 절감은 비점 오염원 관리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산 지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선 현재 자동차 배출 가스 줄이기도 비점 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하는 것이다. 농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4%까지 기준에서 법에 정한 기준 4% 이상일 때는 개선 명령만 하고 5%부터는 과태료 부과돼서야 됩니다. 내려오면 주말이나 돼야 됩니다. 빨라도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 또한 비점 오염원 유발의 한 부분이다.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의 도심 하천인 온천천.
온천천의 지류인 사직천이 합수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비가 오지 않거나 강수량이 적은 날 이곳의 물은 집수관을 통해 인근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온천천으로 생활 하수나 폐수는 흘러들지 않는 것이다. 사직천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온천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관과 분리해 놓은 둑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둑의 높이는 불과 30cm 정도.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 물은 낮은 둑을 넘어 온천천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평소 비가 오지 않으면 온천천으로 흘러들진 않지만 오염 상태는 심각하다. 썩은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 있다. 이 물이 비가 와 수량이 늘어나면 하수관을 넘쳐 그대로 온천천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천. 사상구는 밀집된 공단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공단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심해 상대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정비사업들은 빨리 이루어졌다. 생활 하수를 따로 모아 분리 처리하는 수로와 시설이 갖춰져 있어 큰 강우가 아닌 때는 하수가 섞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수 차집관이 막히게 되면 또 다른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하천변에 위치한 직강화된 콘크리트 배수로나 교량이 만들어진 배수구는 강우 시 비점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사고 시에는 유독 물질을 하천으로 끌어들이는 유입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의 동천. 수량이 많아진 동천은 하수가 넘쳐 흘러 악취를 풍기는 상태였다. 비가 하수와 함께 섞여 들어오게 되는 합류식 하수관의 경우 우수관에 생활 하수관을 연결시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합류관의 하수구를 타고 온 생활 오수 찌꺼기는 우수관 바닥에 쌓이고 비가 오면 바로 비점 오염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점 오염 물질이 소위 말하는 하수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함유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강우가 하수와 섞여가지고 하수가 원류에서 하천으로 넘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CSO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유식 하수 원류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따라서 이런 그 하수가 강우에 섞여서 하천으로 넘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분류식으로 하수 관망을 시설하는 것이 가장 도심지에서의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 강우기.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줄기가 지면과 도로를 타고 오르며 도심 곳곳을 적신다. 온천천 세변교 일대도 늘어난 수량으로 둔치 일대가 물로 가득 찼다. 평소 차들이 지나던 온천천 둔치 옆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다리조차도 물에 잠겨버렸다. 한꺼번에 넘쳐나는 물로 인해 온천천은 평소의 모습과 다른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드는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수 집수관로 옆에 설치해놓은 둑이 모두 잠기자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이 둑을 넘어 모두 온천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오물투성인 물이 집수관로를 채우고도 남아 온천천으로 흘러들면 바닥에서 썩고 있던 하수 찌꺼기와 퇴적물 등도 함께 유출되어 이것이 바로 초기 강우 시의 비점 오염원이 되고 만다. 때로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온천천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것은 함류식 하수관에서 넘어온 물이 온천천으로 유입된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부산시도 이 함유식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부산 지역의 전 함유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2020년까지의 장기적 대책에 앞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함유식 하수관거에 의한 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우수 저류조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초기 강우를 일단 초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절여시킨 후 이걸 일정량 처리한 후에 배출함으로써 하천이나 연안에서의 비점 오염원의 오염에 대한 예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 학장천. 삼락천의 경우처럼 공단지대와 인접해 있지만 삼락천이 최소한의 하수처리 시설을 갖춘 데 비해 이것은 하수관 정비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주택가와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버리는 하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학장천. 주택지가 밀집되고 개별 공장과 산업시설이 더욱 늘어날수록 하수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엄공유수지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드는 학장천의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조류시킨 후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낙동강보다 지반이 낮았던 이 일대는 우수기의 침수 우려가 높아 유수지로 조성됐다. 동시에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 오염원의 유출을 저감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엄공유수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수지 원래 기능은 반감되고 오히려 각종 유해한 오염물질이 농축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유수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비점 오염원의 유출도 증가되자 학장천 살리기 주민 모임은 비점 오염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참여에서부터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점 오염 예방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노란 물고기 캠페인으로 불리는 이 활동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환경을 친근하게 노란 물고기로 상징화한 것이다. 199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스코틀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는 노란 물고기 캠페인은 빗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점 오염의 유출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예방하자는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세차는 지정된 세차실에서 합니다. 앞으로 한 칸! 비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 사항들을 단체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익힘으로써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란 물고기 캠페인은 학장천 살리기 주민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 결과 올해 진주에서 열린 2007 전국 강연할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노란 물고기 캠페인은 1991년에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한 운동인데 빗물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물을 좀 저감시키자고 만든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저희들이 먼저 벌이게 된 거는 우리 학장동 지역의 학장천이나 구덕천의 수질 오염도가 점오염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보다도 비점 오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빗물 오염 있죠. 땅 위에 버려진 쓰레기나 길가에 또
애완견의 그 배설물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오염 물질들이 정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비점 저감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환경부에 같이 의논을 하는 와중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동참해줘야만 하는 운동임을 깨달았기에 저희 학창지 살리기 주민모임에서 시민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이 실천 사항들을 좀 알아서 활동을 운동을 같이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비점 오염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로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자는 일부터 시작해 세차를 지정된 곳에서 하고 페인트나 세제 등 화학 제품을 최소량만 사용하는 등 대부분이 주변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도시라든지 농촌이든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주거지역에서 또는 우리 주변 생활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비가 올 때 흘러 들어가는 것이 비점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을 비가 올 때 한번 거닐어 보면은 하수가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서 하천으로 들어올 때 정말 우리의 비점 오염 도심에 있어서의 하천이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수도 청소를 한다고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놓고 있지만은 그것을 비 오기 전에 다 청소를 해버려야 될 텐데, 치워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비가 오면 그것이 다시 비점 오염 물질로 다 들어가서 하수 관망을 막고 하수도가 원류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민들도 이제는 하수 처리는 그 관이나 행정에서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비점 오염 물질까지도 우리가 인식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때 우리 하천이라든지 주변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돼 나오는 비점 오염원은 쓰레기나 여러 가지 잔재물, 동물의 배설물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폐수 처리 시설, 하수종말 처리 시설 등 점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점 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증대되고 있다. 수질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함유식 하수관의 원료수 저감 대책, 그리고 비점 오염원을 축적하는 도로나 보도의 풀투 수면을 정비하는 일이 시행돼야 한다. 유수지나 습지를 이용해 초기 우수를 조류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비점 오염원은 빗물과 유출되어 하천으로, 하천에서 다시 강과 바다로 유입된다. 비점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일은 우리 강과 바다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